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필드 나가서요, 여러분들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쳐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다른 골프 하와이 골프장 모습도 좀 보시면서 이곳 골프장의 여러 군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지역의 골프장 안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스타트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이곳은 바다가 바로 보이네요. 이래서 한국 분들이 여기 오시면 막 미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입장료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37불. 이게 남대문 시장 37불. 그리고 이제 지금 타고 있는 차까지, 커트 차까지 해서 37불에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가 있는 거 보니까 앞에 얘네들 요거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하고요. 조금 내려서 얘네들은 아니고 애들 많네요. 그래도 존중. 이분들께서 이제 치고 가시면 제가 치도록 하죠. 예쁘죠? 앞에 보이는 호수예요. 호수. 오. 자, 멀리서 보이는 이런 전망. 이런 정도에 가서 치려면 한국에서는 얼마 정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IMF의 계속된 섬뜩한 경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노인의 나라, 특히나 한국 갈수록 재정 부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 인구 구조가 급변하면서 한국의 국가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고려한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인상, 유류세 인하 종료 등 세수 확충도 공고했고요. 전기요금을 국제 원자재 값과 연동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금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IMF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분의 부채는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 부채 200%는요,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에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인데요. 결국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채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는 가파르다. 오늘 2050년 노령 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는 요인인데요. 실제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인데요. IMF는 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연금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낮은 소득 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IMF는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 방안도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공제 축소,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을 효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부가세 인상 등입니다. 특히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요, 전기, 요금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뭐 전기 요금이고 가스 요금이고 뭐든지 지금 못 올리고 있죠. 다 막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도 정책 제안으로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 안 좋죠. 언젠가 한꺼번에 터지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IMF에서는요, 한국 섣불리 금리 내리면 패착 이런 내용인데요. IMF가 국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우리나라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IMF는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올해 3.6%, 미국보다 높죠? 미국이 지금 CPI가 3.2 정도 되니까요. 내년에 2.4%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흐름 속에 내년 말에 물가 안정 목표 2%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2023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는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할 것을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말라. 2024년 쭉 현재 그리 높은 금리는 현재 아닌데 3.5 쭉 가라. 그런 내용이죠. 내렸다가는 물가 안정도 그렇고 또 부동산 투기라든가 여러 거품이 지금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재 성장률 제고와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 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조언했는데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 임금 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노동시장 내에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IMF의 경고는 한국이 연금 개혁을 안 하면 50년 후에 GDP 2배 빚이 될 것이다. 빚더미에 앉을 것이다. 참 이게 좋지 않은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힘이 빠지네요. 피크 코리아 경고한 또 IMF, 연금 개혁 미루면 저성장의 고부채 늪에 빠진다. 이것 또한 그렇고요. 금리 내리지 마라. 큰일 난다. IMF 또한 한국 5년간 저성장 경고, 구조개혁 미루면 안 된다. 자, IMF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3.6% 상향, 고금리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 아니면 망한다. 일본 언론들에서도 한국은 끝났다. G9 불가능. 이런 평가가 나오질 않나.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는 피크 코리아론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이제 끝났다.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끝났다. 그러면 정말 이제 정말 힘들어지겠죠. 4%대에 향하는 코픽스 주담대의 금리 인상 아마도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정말 모든 것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IMF 경고보다는 저는 일본 언론에서 그리고 일본 신문에서 나온 한국은 끝났다 제목의 기사, 한국의 언론은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 차이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일본에서 대한민국 피크 코리아 한국은 끝났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돌고 있으니 정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점검 또 점검하고요. 남의 얘기를 묵살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새롭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가 바로 잡아야 하는데 국민은 그나마 몇십 %는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문제죠. 제발 좋은 결말이 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6시가 이제 다 돼가는데요. 제가 아는 거로 6시 한
10분 15분쯤에 완전히 해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촬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골프장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저는 뭐 치는 것도 뭐 연습 겸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와이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인이에요. 예, 한 8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인인 골프장이 하와이에. 그래서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옛날부터 누구누구라고는 사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궁금하신 뭐 내용들 같은 거 한번 재밌자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골프장 안에서의 모습, 여기가 이제 그림상으로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